제가 살면서 어떤 때는 참 복이 꼭 어떤 걸 복이라고 규정 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인복은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복은 잘 모르겠고 사람 복은 참 많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성동구치소에 있을 때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로 옆방에는 김희재라고 김병호 전 의원의 그 장남이 이제 제 옆방에 서울대학교 애학년 사건으로 들어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애학투, 애학년 그 당시에는 민민투, 자민투 여러 삼민투까지 해서 뭐가 그렇게 투가 많았는지, 그래서 서로가 조금씩 노선이 다른 거 가지고 학생운동도 좀 분파가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분파가 되어야지 되는가 하는 생각을 지금도 좀 하는 편인데, 지금은 다 없어졌죠. NL이 어쩌고 PD가 어쩌고 하는데 저게 NL이 PD고 PD가 NL인데 왜 저렇게들 갈등이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은 아마 제가 운동에 대한 핵심적인 이론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제 옆방에 있던 그 김희재 아버지가 이제 김병호 전 의원인데, 그분이 그 당시에는 김영삼 쪽과 김대중 쪽이 같이 합쳐서 민주화 추진협의회라는, 아마 확실한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회복 추진위원회인가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같이 이제 공동전선을 형성했을 텐데, 그게 DJ 쪽에서는 이제 하나갑, 건노갑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왔는데, 김병호 의원이 그 민주화 추진협의회에 아마 간사장인가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YS 쪽에서는 김무성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와 있던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나오는 날 그 김병호 의원 아들이 나가시면은 제 아버님을 좀 한번 만나달라고, 그래서 전화번호를 적어가지고 이제 밖에 나와서 나오자마자 연락을 해서 김병호 의원을 그때 마포 가든 호텔에서 만났던 것 같아요. 가든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서 희재가 부탁했던 거 책 같은 거 하고 넣어달라는 얘기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 부탁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김병호 의원이 스님 저희들 모임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같이 좀 나오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절에만 살던 사람이 안 와요. 그래서 어딘가요? 그러면 제가 참석하지요. 그러고 인사동에 가면은 오래된 그 이모집이라는 그 한식집이 있습니다. 이봉조 그 색소폰 부는 분의 누님이 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모집이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매월 둘째 목요일 날 모이는 그 모임이 있는데 꽤 오래됐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헌능 지금 국정원 있는데 이렇게 놀러 온 분들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이 있었던가 봐요. 거기에서 박정희 시절부터 좀 비밀리에 모이던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였던 변영윤 교수님이 그 모임에 계셨고, 박천종 의원도 거기, 김중배 선생님 동아일보 그때 논설위원이었고, 또 이시연 선생이라고 그분도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었고, 참여연대 공동대표 하시다가 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도 하셨고, 나중에는 그 박근혜 지지하면서 조금 좀 사람들한테 이렇게 비판받았던 박상정 목사님도 그 모임에 들어오셨었고, 몇 분이 더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전부 저보다 나이가 보통 10여 세에서부터 15세 이상, 변영룡 교수 같은 분은 저보다 한 20여 년 이상 위인 분들이 모임인데, 거기에 저를 그 같은 모임에 모이는 사람으로 이렇게 껴주셔서, 그때쯤 가깝게 지냈던 분이 이제 김중배 선생님, 또 이시연 선생님, 이런 분들하고 이제 그 모임 외에도 따로 만나서 좋은 말씀도 듣고 또 세상 흘러가는 얘기도 들으면서 이제 참 구도일념으로 존재란 뭘까?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걸까? 시간의 끝은 어딘가? 시간의 시작은 어딘가? 이런 문제에 대한 그 물음을 갖고 출가를 했던 제가 그때부터는 이제 이 아픔을, 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이 권력으로부터 핍박받았던 노동자들, 또 좀 더 많은 자유와 개인의 그 행복을 추구하고자 뛰어다녔던 그런 그 사회 변혁 운동을 했던 학생들, 그때는 뭐 김세진 학생 같은 분은 서울대학교에서 옥상에서 분신했었고, 그런 죽음 앞에 과연 우리 수행자라고 이름 붙은 사람들은 이걸 모른 체 해야지 되는 게 옳은가? 그걸 또 관여를 하다 보니까 내가 가야지 되는 길에서 멀어진 것 같다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때는 그걸 둘러본 거죠. 그 갈등도 참 심했어요. 또 제가 구치소에 있을 때 저를 변호를 담당했던 분이 조영래 변호사님입니다.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아마 제가 살면서 마음속으로부터 존경심이 갔던 분들 몇 분 중에 한 분이 또 저는 조영래 변호사님이었습니다. 항상 면회를 오시면은 스님은 여기 오셔서 뭐가 그렇게 즐거워서 얼굴 환하게 피어가지고 맨날 싱글벙글 웃고 다니세요. 당신이 공안사범들, 학생들 변호를 많이 해봤지만은 스님 같은 사람 처음 봤다고. 그래서 제가 구치소에서 나오고 난 뒤에도 조영래 변호사님이 불교계에도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 갖고 활동하는 지도자 그룹이 좀 필요한데 스님이 그 역할을 해야지 됩니다 하면서, 당신 경기고등학교 동창들, 서울대학교 동문들, 뭐 아니면은 그래서 홍성우 변호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도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만나는 그런 모임에 자주 저를 불러내가지고 뭐 좋은 그 인간관계를 맺게 해준 분이 또 조영래 변호사님이었었고, 그래서 제가 살면서 김중배 선생님이라든가 이영희 교수님이라든가 이렇게 수많은, 나중에는 백교환 선생님, 그 당시에 개운재 선생님, 이런 분들하고도 개인적으로는 참 가깝게 친교를 맺게 됐었고, 아쉽게도 모니카 목사님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여러 번 뵈었지만은 뭐 개인적으로 저하고는 가깝게 이렇게 지낼 기회가 별로 없어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참 많이 좀 계실 때 자주 뵙고 좋은 말씀 들었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그러니 출가한 승려로서 사회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일일 때, 나라가 어려울 때, 정말 민초들이 힘들어할 때 온몸으로 다 막아쓰면서 앞섰던 분들을 만나서 참 알게 되고 좋은 말씀을 듣게 됐던 제가 인복이 많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랬던 이 시제 아버지 이제 김병호 의원이 한날은 전화가 와가지고, 스님
김대중 선생님 좀 한번 만나러 안 가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DJ 그 김대중 선생님은 그 연금대 있을 때입니다. 동계동에. 그 저를 보고 변복을 하고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들어가니까 저 스님도 이렇게 사회 변혁 운동에 나서주신 것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저는 의자에 앉아서 이제 뭐 제가 아는 게 뭐가 있나요? 앉아 있는데 당신 얘기를 하시는데 유마경 얘기부터 환경부터 육조 당경부터 제가 못 본 불경을 줄줄줄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생이 아프면 부처도 아프다는 그 유마실의 그 말씀을 제가 감옥에서 보면서 불교가 참 대단히 훌륭한 종교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가톨릭이지만은 시달타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말 그 깨달음을 향해 가는 구도 일념으로 가는 길들이 참 감동이었습니다 하면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 감옥 살았던 얘기, 또 일본에서 납치됐다가 바닷속에 또 뭐 죽을 뻔했던 얘기, 또 전주 유세인가요? 갔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 다친 얘기 쭉 그 말씀하시는데 내가 중간에 이렇게 끼어들어서 말할 틈이 없더라고요. 나도 절집안에서는 말 꽤나 하는 사람인데 쭉 듣다가 보니까는 뭐 1시간 반가량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사가 저쪽 방에서 나오셔가지고는 선생님, 꼭 선생님이라고 그러셨던 것 같아. 선생님 이제 주무실 시간 됐다 그러니까는 정신이 책 갖고 오라고 그러더니 행동하는 양심인가요? 그 책에다가 이제 당신이 뭐 떨어지게 사인을 하나 해가지고 나한테 줘서 그걸 봤는데 뭔가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선생님 저도 말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그러고는 여기 와서 선생님 말씀 많이 듣고 좋은 경전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절집안에 경전 얘기를 중 앞에서 그렇게 많이 하면요 듣는 중은 별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죠. 그리고 선생님만 얘기를 했지 저 얘기는 한마디도 못 했잖냐고. 앞으로는 좀 듣는 것도 연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서늘해지더라고요. 그럼 뭐 어떻게, 그래서 이제 뭐 나도 책 받아가지고 들고 나왔는데 김병호 의원이 차 안에서 스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선생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강아지가 법 무서운 줄 모른다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제가 뭐 부처님 앞이라고 제가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하고는 첫 번째 인연이 되었고, 두 번째 인연은 개운사 주지를 하고 있을 때, 그 당시 민청학년에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연금이 해제가 됐어요. 6.29 선언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근데 어디 가서 연설을 해야지 되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았던가 봐요. 아마 명동성당도 그 당시에 허락을 안 했던 걸로 합니다. 근데 저한테 개운사 주지였을 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야 뭐 그 당시에 밖에 있는 집회 다 불러들여서 개운사 앞마당에서 할 때거든요. 그때 한 3,000명 모였었죠. 그래서 개운사 이쪽 담이 무너졌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근데 제가 생각이 모자랐고, 지금만 같아도 안 그랬을 텐데, 김대중 대통령이 이 다리가 불편하니까 이 장판 바닥에 못 앉습니다. 근데 절집에는 대개 이 소파 같이 된 의자가 없죠. 저희들은 좌복 위에 이렇게 평자를 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지실에 들어왔는데
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비서실 쪽에서 미리 와가지고 저한테 귀띔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서가지고 인사 말씀 잠깐 하고는 이제 소송거리시다가 개운사 앞마당에서 이제 연설을 하시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개운이라, 이제 나도 이 개운사에 와서 첫 번째 연설을 하게 됐으니까 앞으로 운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야말로 정말 연설은, DJ 연설은 논리적이면서도 선동력이 있어요. 논리적인 연설은 선동력이 없거든. 근데 선동적인 연설은 나중에 풀어놓으면 내용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막 사람들을 들뜨게 하지만은, 사실은, 근데 김대중 대통령 연설은 그 목소리 자체가 일단 들으면 막 사람을, 가슴을 막 벌렁벌렁하게 만드는 그런 그 목소리죠. 그래서 두 번째 그 김대중 대통령과도 인연이 됐으니, 저 같은 경우는 참 그런 인복들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개운사 주지 들어가기 전에는 그 영남대학교 연문 선생님, 정지창 선생님은 그 역사문제연구소 소장하셨던 정석정 선생님, 또 영남대학교의 그 부총장인 정지창 선생님, 이창호 선생님, 뭐 참 한국 사회 존경받아야 될 그 어른들과의 친교를 맺었던 것들도 살아가는 제 삶 속에 큰 보람이고, 지금 저로서는 뭐 너무 행복했던 시간들. 가톨릭에서는 뭐 먼저 말씀드렸던 그 김영식 신부님이라든가 또 정호경 신부님, 이런 분들하고도 아주 인연이 깊었고, 또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인겨 썼던 전우익 선생님, 정말 좌익인데 이름은 전우익이었던 선생님도 개운사 자주 오셔가지고 제 방에서 묵어가셨었고, 또 국회의원 되기 전인가요? 방북했다가 나중에 말썽이 났었던 서경원 가톨릭 농민회 회장이었던 분도 개운사 주지할 때 자주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상한 중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운동판에 나타나서 시끌시끌하게 했던 게, 불교는 그 당시에 크게 그렇게 뭐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운동권으로서 행세했던 적이 없었는데, 그런 게 신기해서 그랬던가 많은 분들이 좋아했었고 찾아다녔었고 저도 좋아하면서 지냈던, 그랬던 생각들이 아련하게 많이 납니다.